이성계의 자식 중에서 가장 영특한 8살 이방원이었습니다. 당시 20살 전후였던 신덕왕후와 이방원의 나이 차이는 11살 정도. 아들보다 어떻게 보면 동생뻘에 가깝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런 세 아들을 갑자기 키워야 하는 이 신혼의 신덕왕후의 심정은 어땠을 것 같아요? 최악이에요. 최악이에요. 네, 지금 마음으로는 사실 말이 안 되죠. 자, 신덕왕후의 심정을 짐작할 수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어찌 내가 낳은 아들이 되지 않았는가. 그 정도로 신덕왕후는 비록 자기가 직접 낳은 아들은 아니었지만 영특한 이방원을 아주 살뜰히 챙깁니다. 이방원은 신덕왕후의 보살핌 아래 고향인 함경도 동북면에서는 받을 수 없는 엘리트 교육까지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글 공부하더니 어이구야 초고속으로 과거에 급제합니다. 대단한데. 자, 이성계는요 전국에 이름을 날린 뛰어난 장수였지만 집안에 공부 좀 하는 그 문신 관료가 없는 걸 내내 아쉬워했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이방원이 어린 나이에 가문 최초의 과거 급제자가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내 신덕왕후에게 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너무 고맙죠. 맞아요. 실제로 신덕왕후와 이성계 사이의 그 금술도 참 좋았어요. 첫째 딸 경순공주와 첫째 아들 이방번, 둘째 아들 이방석까지 신덕왕후는 일녀 이남의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이성계에게 안겨줬습니다. 한마디로 신덕왕후는요 넝꿀째 굴러들어온 진짜 복덩어리 아내였던 것이죠. 이 신덕왕후의 이 살뜰한 후원을 받은 이방원의 행복 궁금하다. 어땠을까? 17세라는 어린 나이에 과거에 합격하고 드디어 조정에 출세한 이방원. 정오품 전리 정랑으로 관직 생활을 시작한 이방원은요 승진을 거듭하고요 고위 관료인 정삼품 우부대원까지 맡게 됩니다. 자, 우부대원이 뭐냐면 그 왕명 출납을 담당하는 관리인데요.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실 비서관. 굉장히 높구나. 그런데 1388년 5월 이방원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지죠. 요동을 정벌하러 떠났던 아버지 이성계가 왕명을 거역했다는 겁니다. 자, 이 유명한 사건 일급전 씨, 이 사건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되게 유명한 거잖아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럼 순서대로. 5급 대전 씨. 아니 유명한 건지 알아요. 알아. 이거 되게 유명해요. 진짜 유명해요. 이거 갔다가 돌아와요. 돌아와요. 그게 그 사건 뭐라? 무슨 턴 뭐? 아니 그런데 어디 터네요. 위화도 회복이라고 하죠. 네, 위화도에서 이제 다시 돌아오는 턴을 하는. 맞습니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네. 당시 명나라와 고려는 국경을 두고 이 외교적인 마찰이 심했거든요. 그런데 고려 조정은 차라리 명나라의 요동을 선제 공격하자면서 이성계와 군대를 출병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성계는 왕명을 어기고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린 겁니다. 맞아요. 문제는 이때 아버지를 따라가지 않았던 이방원 개경에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로 엮여져 있잖아요. 아들이니까. 그렇죠. 숨어야죠. 네. 인질이 돼버리니까. 자, 그런데요. 자, 이때 이방원은요. 결코 자기 자신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친자식처럼 보살펴준 여기 신덕왕후 가야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방원은요. 새어머니의 은혜를 잊지 않았고요. 달려가서요. 어머니 무사히 구해냅니다. 멋있어요. 아주. 게다가 신덕왕후가 낳은 이복 동생 이방번, 이방석은 당시 8살, 7살이었거든요. 이들은 혼자 말 타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방원이 직접 그 어린 동생들을 품에 안고 이동을 합니다. 어린 이방원을 물심양면 지원하고 보살폈듯이 이방원 역시 새어머니를 극진히 모시고 지켜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그런 이방원에게
아버지 이성계의 불같은 분노가 쏟아집니다. 감히 불효한 짓을 이렇게 하니 내가 사약을 마시고 죽고 싶은 심정이다. 아, 무슨 일이 있었구나. 무슨 일이 있었길래 도대체. 뭐 잘못했나 본데요? 이성계의 30년 지기 친구를 살해했던 겁니다. 이방원이 죽인 그 아버지의 30년 지기 친구, 바로 정몽주였습니다. 일급지연 씨, 이 인물 누굽니까? 이 친구가 고려에 대한 충심을 끝까지 지켰던 정몽주. 맞습니다. 이성계와 정몽주는 왜구와 홍건적을 토벌하는 전장에서 처음 만나요. 그리고 30년이 넘게 우정을 나눈 친구이자 정치적 뜻을 함께한 동반자였습니다. 하지만 고려를 지킬 것인가, 새 나라 조선을 세울 것인가, 두 사람의 입장은 여기서 갈라졌고요. 결국 서로를 견제하는 사이가 된 겁니다. 부자가 살기를 띄우고 대립하는 현장에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 바로 어머니 신덕왕후. 자, 신덕왕후는 이성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공은 항상 대장군으로서 자처했는데 어찌 놀라고 두려워함이 이 같은 지경에 이릅니까? 대장군이 이런 일을 두려워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신덕왕후가 남편 이성계를 나무라면서 오히려 아들 누구 편? 이방원 편을 지금 들어준 겁니다. 의외다. 교수님, 신덕왕후는 왜 이성계가 아니라 이방원 편을 들어줬을까요? 네. 그러니까 예측해 보건대 강 씨도 정몽주를 죽이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사실 이방원이 정몽주 일파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하는 것을 처음 알게 된 것도 신덕왕후 조카 사이가 와서 알려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물도 신덕왕후가 보냈을 가능성이 크고 이방원이 정몽주 제거에도 관여를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방원과 신덕왕후는 이미 끈끈한 아들과 어머니 사이를 넘어서 정말 최적의 정치 파트너 동지였던 겁니다. 이방원이 정몽주를 제거한 지 3개월이 채 안 된 1392년 7월 17일 고려의 신하들이 이성계의 집 앞에 몰려듭니다. 그들의 손에는요 500년 왕조 대대로 내려온 고려의 옥새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방원이 바라고 바라던 그날,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하는 날인 것이죠.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가 왕위에 오르고 당시 26살이었던 이방원도 조선의 왕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네. 조선 개국 이후 두 사람의 관계가 급격히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이성계와 신하들은 신덕왕후의 둘째 아들 11살 이방석을 조선 최초의 세자로 책봉한 겁니다. 택봉이 됐네요? 네, 교수님, 그럼 신덕왕후가 이 개입을 해서 세자를 바꿔버린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 밖에서 신덕왕후가 울었다는 이야기는 야사 열려실 기술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원에 대한 이성계의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 신덕왕후는 이성계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런 이유로 신덕왕후의 아들을 세자로 세웠을 거라 생각됩니다. 한때 이성계를 왕으로 만든다라는 공동 목표를 가졌던 신덕왕후와 이방원. 하지만 이제 신덕왕후는 내 아들을 왕으로 만든다라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한 겁니다. 아, 목표가 달라졌구나. 그렇죠. 자, 이제 이 신덕왕후는 새아들 이방원을 내치기 위해서 새로운 정치 파트너를 찾죠. 자, 신덕왕후가 손을 잡은 새로운 파트너, 바로 정도전입니다. 정도전은 이성계를 왕위에 앉히는 데 큰 공을 세웠을 뿐만 아니고요. 이 조선이란 나라의 기틀을 만든 조선의 설계자입니다.
즉 조선의 2인자. 자, 신덕 왕후의 견제가 제대로 보이는 기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방관은 영안군이라 하여 의흥친군이 절제서로 삼고, 자, 여기서 의흥친군이는요, 이성계가 거느린 친위 세력이자 사병 부대입니다. 그런 부대의 통솔자가 된다는 건요, 군권을 어느 정도 손에 쥔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의흥친군이 절제사에 임명된 3명의 이름을 한번 보시죠. 이방과, 이방번, 이재. 네, 이방관은 이성계의 둘째 아들로 이 실질적인 장남 역할을 했던 인물이고요. 이방번은 신덕왕후의 첫째 아들, 이재는 신덕왕후의 사위. 3명 중 군권을 장악하고 있는 2명이 누구 세력이에요? 신덕왕. 신덕왕후의 세력이었던 겁니다. 그 이방원 지금 아무것도 안 준 거죠? 어이, 정답이에요. 너무하다. 이방원은 그냥 왕의 아들. 네. 끝! 와, 저거 보면 그냥 돌아버려요. 신덕왕후와 정도전 일파의 이방원 몰아내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죠. 이 발표가 있고 바로 다음 날 이방원을 개경에서 떠나도록 만듭니다. 오, 이건 진짜 심했다. 이러면 참지 못해요. 명부는 너 조선을 건국하느라 고생 많았어. 그러니까 저기 멀리 저기 고향 함경도 동북면에 가서 조상님들한테 제사를 좀 지내라 야. 라고 했던 거예요. 어머. 그렇게 이방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조정에서는 중요한 일들이 마구마구 결정이 되죠. 이방석을 세자로 만든 것도 바로 이 틈에 결정되었던 겁니다. 완전 브레이크가 고장난 듯이 완전 이렇게 달리는. 그죠? 그냥 일사천리로 쫙쫙 뻗어나가는 것 같아요. 그죠? 이방원은 자신을 밀어낸 배우가 신덕왕후라는 사실에 엄청난 배신감과 분노를 느꼈을 겁니다. 그렇게 가슴속에 분노를 감추고 때가 오기만을 기다린 지 언 2년. 이방원에게 상황을 반전시킬 기회가 드디어 찾아옵니다. 자신을 만나주지 않던 아버지 이성계가 애타게 이방원을 찾는 거예요. 2년 만에. 갑자기? 이방원에게 너 명나라에 좀 가라. 왜요? 당시 명나라는 국경 문제부터 외교적 관례까지 아주 막 조선의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조선의 왕자가 직접 와야 한다고 요구를 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성계가 이런 무리한 요구에서 떠올린 왕자가 누굴까요? 이방원? 바로 가장 영특한 아들 에이. 이방원이었던 겁니다. 이럴 때만. 진짜. 이방원은 과연 임무를 잘 완수했을까요? 명나라 선비들이 태종을 보고 모두 조선세자라 하면서 대단히 존경하였다. 신임을 얻었네. 너무 잘했구나. 선세자. 조금 기대가 됐지 않았을까요? 어떠한 공로를 인정해 줄 걸 기대하고 갔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방원은 이제 드디어 곧 정치판의 중심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야 라는 내심 기대도 아,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해결하고 왔는데 아무런 보상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조선 건국과 동시에 내쳐졌던 것처럼 또다시 이용만 당하고 버려진 기분이었을 겁니다. 야하. 1396년 8월의 어느 날 이방원에게 뜻밖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방원의 강력한 라이벌 신덕왕후가 조선 개국 4년 만에 병에 걸려 죽은 겁니다. 야, 지금 한참 지금 막 불 붙었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방원을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던 신덕왕후가 세상을 떠나니까 자, 이제 말씀하신 대로 두 라이벌의 대결 끝난 걸까요? 네. 하지만 신덕왕후가 죽었다고 해서 이 어머니 아들 간의 전쟁이 끝난 게 아니죠. 신덕왕후의 정치적 파트너 누구? 정도전? 정도전. 이 정도전 일파가 이방원을 계속 압박하고 있었거든요. 정도전 일파가 이방원에게 날린 강력한 한방, 그건 바로 사병 혁파였습니다.
아, 이방원으로서는 자신을 방어할 마지막 수단을 이런 거죠. 잃은 거죠. 빼앗긴 거죠. 오히려 왕비가 죽었기 때문에 더 세자의 후견인이 된 정도전 일파는 이방원을 더 강력하게 올가맨 겁니다. 이 말은 즉 때는 1398년 8월 26일 저녁 7시 이방원을 비롯한 형제들이 궁궐의 서쪽 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성계의 병세가 심각하다는 소식에 급히 궁에 들어왔던 것이죠. 그때 한 사람이 형제들을 불러 모읍니다. 임금의 병세가 좋지 않으니까 어서 왕이 있는 곳으로 갑시다. 단 하인들은 제외하고 왕자들만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랬지? 뭔가 좀 수상하지 않습니까? 네. 네. 게다가 원래 밤이면 궁궐 문 앞에 이 불을 밝혀 놓는데 오늘따라 불을 하나도 켜지 않아서 궁궐 분위기마저 심상치 않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왕자들을 감싸는 와중에 이방원은 생각이 잠깁니다. 사실 궁궐에 오기 전에 아주 이상한 그러나 너무 충격적인 첩보를 들은 게 있거든요. 그렇구나. 바로 신덕 왕후의 유지를 이은 정도전 일파가 세자 이방석을 위해 이방원과 다른 왕자들을 제거하려고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세자를 지키려고 이방원이랑 다른 왕자 전부 다. 그렇죠. 자, 위험한 순간임을 직감한 이방원은 슬쩍 무리에서 떨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향하죠. 화장실로 도피해야 할 만큼 아주 긴박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방원은 궁 안으로 들어오라는 명을 거역하고 형제들과 함께 궁궐에서 탈출하기로 하죠. 그리고 자신을 따르던 부하 장수들과 합류합니다. 자, 그 이방원이 향한 곳, 그 향한 곳은 어디였을까요? 정도전? 맞습니다. 바로 음모의 근원지 정도전 일파가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밤 10시 어둠이 깊게 내려앉은 시각 이방원의 신호가 떨어지고 병사들은 행동을 개시합니다. 어떡해. 숙부님, 접니다. 어떡해. 신덕왕후의 아들을 세자로 앉히고 재상 중심의 나라를 꿈꿨던 정도전. 그의 인생은 이렇게 이방원에 의해서 막을 내립니다. 왕자들을 해치려 했다는 죄목이었습니다. 이방원은 기세를 이어나가서 형 이방과를 조선의 2대 왕 정종으로 세우죠. 그리고 정종은 즉위 2년 뒤 동생 이방원에게 왕위를 넘겨줍니다. 드디어 이방원이 왕좌를 거머쥐고 34살의 나이로 조선의 3대 왕 태종으로 등극하게 된 겁니다. 1408년 6월 조선을 건국한 왕 태조 이성계가 세상을 떠나자 이방원은 신덕 왕후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본격적인 행동에 나섭니다. 신덕 왕후의 무덤을 파묘하라. 자, 신덕 왕후의 무덤이 어디 있다 그랬죠? 궁 근처에. 네, 맞습니다. 궁궐 가까이 있던 신덕 왕후의 무덤을 도성에서 안양에서 먼 산기슭으로 이장시켜 버리라고 명을 내린 겁니다. 이방원의 그 마음속 뿌리 깊게 새겨진 그 신덕 왕후에 대한 원망은요 전혀 지워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20년이 지났는데도 피로 물든 가족사에 진정한 승리자가 존재할까요? 오늘 아들 이방원과 어머니 신덕 왕후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